북한 여자 축구는 왜 그렇게 강한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선수들. 북한 여자 축구는 오랫동안 아시아 축구계에서 특별한 존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보여주는 강한 체력과 투지, 그리고 조직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상대보다 신체 조건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니지만 북한 선수들은 언제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여자 축구는 왜 그렇게 강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훈련량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북한의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와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식을 교육받으며 성장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전 북한 여자 축구 선수 현송 씨의 증언에 따르면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승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플레이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이기면 모든 것이 용서되었고 승리만 가져올 수 있다면 거친 몸싸움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현송 씨는 상대 팀의 강한 선수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거나 심판이 보지 않는 순간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회상합니다. 상대를 압박하고 길을 꺾는 것 또한 승리를 위한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북한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집단주의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북한 선수들은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도록 교육받습니다. 한 명이 실수하면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한 명이 성공하면 모두가 함께 칭찬을 받습니다.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는 매우 강한 동료의식이 형성됩니다. 현송 씨 역시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여자 축구 선수들 사이의 결속력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팀원 한 명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함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선수들은 일반 학생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유도 제한되었습니다. 오직 훈련과 경기, 그리고 국가를 위한 승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결국 북한 여자 축구의 강함은 뛰어난 재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만들어낸 철저한 통제와 희생, 그리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형성된 결과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북한 여자 축구.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적 뒤에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패배는 용납되지 않는다. 경기에서 지면 선수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경기 시작 전도,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전 북한 여자 축구 선수 현송 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 경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준우승의 향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고 누구도 패배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누구보다 먼저 경기의 흐름을 읽습니다. 경기 종료 약 15분 전, 선수들은 이미 직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겠구나. 그 순간부터 선수들은 상대팀보다 지도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경기 결과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종료를 몇 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감독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패배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한 체육계에서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지도자의 체면과 권위가 손상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독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을 태우고 돌아갈 차량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경기장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흠뻑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무거운 축구공과 장비를 직접 들고 숙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패배한 선수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냉대뿐이었습니다. 현송 씨는 북한 스포츠 문화에서 패배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처럼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선수들은 항상 결과로 평가받으며 승리하면 영웅이 되지만 패배하면 존재 자체가 무가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들은 경기 중에도 끊임없이 지도자의 표정을 살핍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선수들은 하루 대부분을 훈련에 사용하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의 강인함은 단순히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우리가 보는 북한 선수들의 투지와 집념은 어쩌면 스포츠 정신의 결과가 아니라 패배를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북한 여자 축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양에서 추방된 축구 소녀. 축구가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 북한 여자 축구 선수 현송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은 북한 사회의 현실과 한 인간의 생존 의지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현송은 원래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시민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구나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출신 성분과 충성도,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검증된 사람들만 평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송의 아버지는 노동당에서 일했고 어머니 역시 국가기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자신이 평생 평양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체포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어머니에게 자본주의적 노동 착취라는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국가 물자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노동력을 이용해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10년형을 선고받고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 직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현송은 훗날 당시를 떠올리며 아버지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 갔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은 평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추방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낯선 지방으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송은 친척집에 얹혀 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눈치를 보며 생활했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추방된 가족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낙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친구도, 미래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다시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축구를 계속하고 싶은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는 여러 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집으로 한 장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평양으로 복고하라는 소한 장이었습니다.
현송은 그 순간을 지금도 인생 최고의 기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휴가 기간, 그녀는 어머니가 수감된 교화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건강했던 어머니가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감 번호가 적힌 옷을 입고 나타난 어머니를 보자 현송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15분이라는 짧은 면회 시간 동안 그녀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 결심은 결국 탈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그녀는 하루 2~3시간밖에 자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중국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그녀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2년 전에. 현송은 자신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왔는데 정작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그녀에게는 새로운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현재 그녀는 한국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현송은 직접 아들과 함께 공을 차고 기술을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 북한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던 소녀는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구는 한때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희망이 되었습니다.